가벼운 타박상을 이유로 온갖 병원을 옮겨 다니며 각종 수술을 받는 의료 쇼핑족이나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팀을 나눠 사고를 내고 보상을 받는 전문적인 사기범까지 그 수법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이제는 온 가족이 나선 보험 사기단까지 등장했습니다. 무려 32차례나 고의 사고를 내 1억 5천만 원을 타낸 가족 보험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리의 잘못되는 거 아니야? 250으로 퉁칩시다. 한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후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챙긴 부부. 여보, 지민이가 좀 이상해요. 모든 피해자들의 허를 찌른 감쪽 같은 사기 수법.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속여넘긴 가족보험 사기. 이 가족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남편 강 씨 몰래 셋째 아이를 낙태하려던 아내. 돈 없으면 자식도 못 키워? 어떻게 애를 지울 수가 있어? 낳기만 하면 대수야? 있는 애나 잘 키워. 대충 좀 해라. 뭐? 이해펜나가 지금 잘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나도 능력 있는 남자애라면 수습 열로 날 수 있어. 뭐? 이 여자가 진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강 씨는 흥분을 참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내고 마는데 아이들까지 있는데 얼마나 놀라셨어요? 저 이번 주에 그 치료비와 위로금을 포함한 보험금이 입금되실 겁니다. 얼마나? 뜻하지 않게 5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강 씨. 변변한 직장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던 강 씨는 홧김에 차를 들이받았다가 뜻하지 않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자 본격적인 고의 사고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사고 장소를 물색해둔 강 씨.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좁은 길에서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중앙선을 넘는 운전자. 그 순간을 기다린 강 씨. 오히려 속도를 내서 달려가는데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사고. 아이고 목이야. 아이씨. 아저씨! 그렇게 갑자기 돌진하시면 어떡해요? 무슨 소리? 당신이 중앙선 침범한 거 아니야? 사고 상황으로만 보자면 상대편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완벽한 가해 운전자. 게다가 임신한 아내까지 범행에 가담했는데 여보, 아무래도 내 배가 이상한 것 같아. 뭐야? 우리의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임신 중이셨어요? 그럼 병원 부탁하셔야죠. 됐고, 뭐 형씨도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좋게 해결합시다. 그럼 얼마를? 250으로 퉁칩시다. 피해자들은 강 씨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현금으로 주는 등 강 씨 부부의 고의 사고 행각에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강 씨는 지난 3년간 같은 수법으로 무려 32차례나 고의적인 사고를 내고 총 1억 5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왜 비슷한 사고가 계속되는데도 강 씨 가족을 의심하지 않았던 걸까요? 지은 아빠, 우리 전번에 받은 보험료 다 떨어져 가는데. 벌써? 전번에는 진단도 몇 주 안 나와갖고 얼마 못 받았잖아. 그럼 이번엔 아주 크게 한탕 뛰어볼까? 그럼 애들 준비시킬게. 얘들아, 출동하자. 빨리 여기 있자. 시간이 흐를수록 강 씨 부부의 범행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어린 두 아이들까지 태우고 강 씨 부부가 향한 곳은 범행 장소로 물색해뒀던 곳.
출발. 불법 운전 차량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는 강 씨. 그 순간 아이들의 안전은 뒷전이었다. 당신 면허 있어 없어? 무슨 운전을 이따위로 해? 그럼 당신은 무슨 운전을 이따위로 해? 지금 중앙선 침범한 거 안 보여? 아니 그럼 이 도로 상황에서 어떻게 침범을 하네? 혹시 당신 보험 사기단 아니야? 뭐? 여보, 지민이가 좀 이상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많이 다치셨어요? 죄송이고 뭐고 당장 경찰서 갑시다. 아이고,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아이들은 보험금을 높이는 1등 공신이었다. 강 씨 부부의 범행 대상 1순위는 좁은 1차로에서 주 정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운전자들이었다. 서 있었죠, 저렇게. 먼저 양보를 하려고. 근데 그 양보할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중앙선으로 그냥 핸들을 틀지 운전자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떨고 있더라고. 차량 변경 제한 차선에서 진로 변경을 하려는 차량 역시 주 범행 대상이었다. 이 정도 공간이요. 이 정도 공간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신호가 대기됐다가 출발하니까 차가 이제 출발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력을 조금은 냈어요. 그 공간이 있잖아요. 충분히 이 정도 이 상태였거든요. 들어가잖아요. 차가 쓰잖아요. 안 그래요? 불법 유턴이나 좌회전 금지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너무나 쉬운 먹잇감이었다. 보험금을 본인이 받으려면은 피해자가 일단 되어야 돼요. 피해자가 되려면은 일단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사고 발생지가 이제 신호등이 없는 시내도로 교차로인데 비보좌회전, 중앙선 넘어오는 차량, 그다음에 진로 변경하는 차량, 그다음에 뒤에서 바짝 쫓아와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차량, 이 4가지 유형을 주로 선택을 했어요. 검찰은 강 씨 부부가 일으킨 41건의 사고 중 32건을 고의 사고로 기소했다. 많게는 한 달에 3번까지 사고를 내고 다니면서도 고의 사고라는 의심을 피해갈 수 있었던 가족. 타낸 보험금만도 1억 5천만 원이나 됐다. 사고 났잖아요. 여기 2차선에서 사고 났잖아요. 여기 2차선에서. 여기에 차가 한 대 있어가 3차선에 있어가 3차선 주행을 하다가 2차선을 보니까 차가 없어가지고 차선을 바꿨는데 저 뒤에 있던 차가 와서 운전석 뒤쪽을 박더라고. 가문 이상 뭐냐 받쳤는데 좀 이따 운전석이 그 친구 한 번 더 미는 바람에 내가 문 열고 갈 수가 없었어. 차가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다 했는데 한 번 더 밀더라고 이거를. 뭔가 미심쩍은 부분은 있었지만 어린 아이들 때문에 피해자들은 고의 사고를 의심할 수 없었다. 저는 이제 사고를 지금까지 처음 당해봐가지고 해가지고 그 사고 났는 다행히 차는 좀 망가졌는데 사람은 별로 안 다친 것 같아요. 심하게 하지만 그 차 안에 사람들 애기들이 있길래 애기들이 다치지 않았나 여자도 있길래 그것 때문에 뭐 생각을 안 했는데 기소된 32건 중 90% 이상이 아이들과 동승한 상태였고 아이들 때문에 최고 87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여보, 지민이가 좀 이상해요. 그 보상 여부는 어떻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가 다치게 되면 그 아이 뭐 건강이나 이런 뭐 사고 이후에 후유증 이런 걸 염려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뭐 일단 아이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런 걸 먼저 요구를 해서 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상대방들의 그 일관성 있는 진술이 첫 번째로 이제 큰 증거가 된 거예요. 상대 운전자들의 진술이 가장 큰 증거가 됐고, 그다음에 그때 사고 때마다 차량의 파손 사진이 상당히 경미했어요. 흠집 정도,
그다음에 약간 찌그러지는 정도.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들은 다쳐서 병원 간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수많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다치지 않은 것도 결정적 증거가 됐다. 부장님, 이 사건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뭐가? 조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당시 강영수 씨의 행동이 좀 이상했다고 하던데요. 앞에 일어난 사고들이나 그리고 이번에 일어난 사고들이나 뒤에 애들을 태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가 보험사를 부르겠다고 하니까 보험사 부를 필요 없이 애들 둘을 묶어서 80만 원만 내라 그러더랍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아닙니까? 애 같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병원부터 가야지 흥정을 하다니요. 그래, 다시 한번 조사해봐. 보험회사는 강 씨의 사건을 꼼꼼하게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보험금이 왜 입금이 안 돼요? 비슷한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나서요. 일단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누군 사고 나고 싶어서 나냐고요? 애들까지 태우고 일부러 사고 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보험금 빨리 내놔요, 빨리! 아니 고객님,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막무가내라니. 우리도 사고 나서 피해자인데 왜 보험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비싼 보험금 받아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조사를 하니? 아니 뭐야, 빨리 줘요! 아니 저희가 안 드린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줘요, 빨리! 보험 지급이 늦어지자 보험사로 찾아와 막무가내식 항의를 했던 강 씨. 빨리!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보험조사팀장 비롯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반협박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강 씨는 구속 수사 중이며 공범인 아내 고 씨는 아이들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보험 사기를 벌인 부부, 이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 남편 강 씨는 구속돼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고 아내 고 씨는 아이들 때문에 불구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어린 자식까지 동원해 무려 32차례의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강 씨 부부. 법은 이들에게 과연 어떤 처벌을 내릴까요? 보험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며 이익금이 5억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죄가 더 무거워진다. 어린 아이들을 보험 사기 범죄에 이용한 것에 대한 처벌은? 많이 아파? 어떡해. 내 새끼. 6살 난 딸아이를 은행 금고에 들여보내 돈을 훔쳐나오게 하는 등 최근 아이들을 범죄에 이용하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험 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3살, 7살 아이들을 보험 차량에 태워 보험금 액수를 높이는 데 이용했는데요. 그렇다면 아이들을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을까요? 아이들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한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은 없지만 죄질이 나빠 정상관계 참작 사유가 인정돼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아이들의 목숨까지 담보로 한 비정한 부모의 보험 사기 행각은 이렇게 일단락됐다. 자기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대. 자기조차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변명도 아닌 변명을 하는 거죠. 보험 사기로 인한 누수액은 한 해 2조 원이 넘습니다. 보험금 과잉 지급은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할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금감원은 보험 사기를 서민금융 범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제도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이번만큼은 확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